3억 후반대인 전원주택이 현재 9천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멋진 전원주택은 넓게 빠진 잔디 마당과 운치 있는 정자, 그리고 주택 뒤쪽에 넉넉하게 자리한 창고 건물 덕분에 주거 공간을 최대한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내부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편백나무로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어 마치 숲속의 별장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집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그 숨겨진 비밀을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건까지 가는 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은 국도에서 잘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시멘트 포장도로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굽이굽이 흙길이 아닌 단단한 포장도로 덕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차량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본 주택은 이 골목길에서 가장 안쪽에 프라이빗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차량이나 불필요한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 조용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진 곳을 꺼리는 분들에게는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주택까지는 차량 진입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짐을 옮기거나 가족,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는 넓게 빠진 마당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대문은 깔끔한 화이트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의 가장 실용적인 특징은 바로 분리된 통행로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문과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은 굳이 열어놓지 않아도 사람만 쉽게 통행할 수 있어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넓게 빠진 마당입니다. 전원주택의 로망 그 자체죠. 바닥은 푸릇푸릇한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 넓은 마당 곳곳에는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 단순히 평평한 잔디밭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정원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당 오른쪽에는 운치 있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정자 뒤쪽으로도 데크 공간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수목에 가려져 일부만 보이지만 마치 무언가를 지으려다가 중단된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바베큐 존을 확장하거나 작업실 공간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택 건물 앞 마당 쪽에 어수선하게 파손된 건물 잔해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3억 후반대 주택이 9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핵심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지적도상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적도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은 디딤돌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흙을 밟지 않고 깨끗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빠져서 테이블을 놓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곳은 가족이나 손님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게다가 이 넓은 공간은 빨래를 널거나 큰 짐을 잠시 보관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현관 앞쪽과 거실 앞 데크에는 차양이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빗물바지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거나 펴는 것이 편리하고 데크 공간이 빗물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 데크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택 오른쪽에는 방화문으로 된 또 다른 문이 눈에 띕니다. 이 공간은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주택 내부에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 보일러 소음이나 혹시 모를 안전 문제로부터 주거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켜줍니다.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 3월 23일로 이제 딱 10년이 된 건물입니다. 전원주택치고는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목구조 목조 지붕이며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깔끔하게 덧방 시공을 해놓은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 주택은 계단 오르내림이 없어 생활이 편리하고 노년층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외벽은 주로 나무 사이딩 판넬 등으로 마감되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는 흰색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어 밋밋함을 없애고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샤시를 사용하여 외벽의 나무 색상과 조화로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당을 통해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무려 총 3군데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생활의 동선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뒤쪽에는 부속 건물인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창고 역시 주택과 똑같이 10년 된 건물이며 경량 철골 구조 판넬 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외벽과 내벽은 판넬 마감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창문은 주택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화이트 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창고의 면적입니다. 무려 56제곱미터로 16.94평에 달하는 꽤 넓은 면적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단순히 창고를 넘어 작업실,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택 주거 공간을 더욱 넉넉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부속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부속 창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을 주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한 전원주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적도입니다. 이제 이 주택의 가격이 9천만 원대까지 폭락한 결정적인 이유이자 가장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인 지적도와 토지 경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이고 현재 주택 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총 면적은 646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95.415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토지입니다. 200평에 가까운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적도와 드론 사진을 비교해보면 서로 경계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건 항공 사진뷰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살짝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지적도상으로는 토지 경계가 복조리개 모양처럼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택 입구 쪽이 직선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옆당이며 옆당의 일부가 본 주택의 마당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침범된 부분에는 마당의 핵심 공간인 정자 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옆당 소유주가 철거를 요구할 경우 정자를 포함한 마당 일부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철거 대신 침범한 토지 면적만큼의 사용료를 매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남의 땅을 침범하여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격이 폭락한 주요 원인이며 취득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당 쪽의 어수선한 파손 흔적은 기존에 있던 제시외 건물 기역과 니은으로 주택과 보일러실이 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기초 공사만 남겨둔 채 건물만 우선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제시외 건물들 역시 왼쪽에 있는 다른 땅을 일부 침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마당 경계 부분이 최종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제시외 건물 구역은 정자 쪽 침범 공간보다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되어 축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축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경계 침범 문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취득하기 전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마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계 측량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계를 파악해야만 옆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든 매입을 하든 철거를 하든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평면도입니다. 건물평면도에는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호 가는 주택 본체이며 면적은 97.05제곱미터로 약 29.358평입니다. 이 면적으로 추정해 볼 때 일반적인 전원주택처럼 현관, 주방,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감정평가서에 내부 사진이 일부 첨부되어 있어 실제 내부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자 힐링 포인트는 바로 내부 전체가 편백나무로 멋있게 시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천장과 벽은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닥은 천장과 벽에 맞추어 고급스러운 마루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어 통일감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은 니은자 모양으로 빠져 있어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위치하여 주방 살림이나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안방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가구 구매 없이도 깔끔한 수납이 가능하며 화장실이 딸려 있어 부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내부까지 편백나무로 시공되어 있어 습기에 강하고 은은한 나무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통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은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습도 조절이나 주기적인 환기 등에 신경을 써야 편백나무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최고의 힐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거실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원래부터 채광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거실 앞쪽 마당에 있던 제시외 건물 기역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 가려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제시외 건물 기역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거실 내부로 햇빛이 훨씬 더 잘 들어와 집안이 하루 종일 밝고 따뜻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하는 앞서 외관 구조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17평에 가까운 넓은 부속 창고입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 니은도 이미 앞서 지적도 설명에서처럼 경계 문제로 인해 철거된 상태이며 기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주택 마당에 잡초들이 자라나 있는 모습으로 보아 현재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임차인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2억 3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는 2017년 1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일은 2015년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인 2017년 1월이 말소기준일 2015년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와 인수 여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보이나 후순위라는 지위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본 주택의 주변 환경은 순수 농촌지대로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소음이나 매연 걱정 없이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매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천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개울이나 천이 흐르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길지로 여겨지며 무엇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사계절 내내 운치 있는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주변에 2군데가 있으나 그나마 가까운 곳이 173m로 도보 2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버스 배차 간격이 매우 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85분에서 270분까지 벌어집니다.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은 매우 불편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 거주하려면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마트 등의 편의시설은 본권 쪽에는 없어 옆 동네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10km로 자차 약 14분 소요됩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처럼 편의시설이 가깝지 않다는 점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권은 광역교통망 측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포항, 경산, 대구, 경주 등 주변 주요 도시들이 비교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 공유가 편리합니다. 포항까지는 포항시청 기준 36km로 자차 42분 소요됩니다. 경산까지는 경산시청 기준 43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대구국제공항 기준 54km로 자차 49분 소요됩니다. 경주까지는 경주시청 기준 55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주변 주요 도시까지의 접근성이 1시간 내외로 매우 양호합니다. 도시 생활은 유지하면서 주거지만 자연 속으로 옮기고 싶은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1650입니다. 감정가는 3억 8,593만 6,4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76만 6,946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608만 2,672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9,266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926만 6,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95.41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이 철거가 되어 창고와 주택 면적이 46.29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3월 23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3억 후반대의 가치를 지녔던 집이 현재 9천만 원대까지 폭락하여 가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집 내부 전체가 고급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195평의 넓은 대지 위에는 넉넉한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7평에 가까운 별도 창고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앞에 맑은 천이 흐르고 주변에 다른 전원주택이 많지 않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데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토지 경계 침범입니다. 현재 마당 일부분, 특히 정자가 있는 구역이 옆 땅을 침범하여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마당 일부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매년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제시외 건물 철거 잔해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문제까지 얽혀 있어 경계 문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건을 취득한다는 것은 경계 침범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큰 문제를 현명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9천만 원대라는 믿기 힘든 경이적인 가격으로 3억 후반대의 가치를 지닌 편백나무 힐링 전원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경계 측량 후 협의 및 매입입니다. 경계를 다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측량 결과 침범 면적이 크지 않다면 옆 땅 주인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협의나 매입이 어렵다면 경계에 맞추어 마당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당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으며 규모가 줄어든다 해도 여전히 일반 주택보다는 넉넉한 공간일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